But strangely enough, there's left in the world today an area as big as the United States that's never been seen by a human being. And that's beyond the pole on the other side of the South Pole from Middle America. And I think it's quite astonishing that there should be an area as big as that unexplored.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거대한 진실의 조각을 맞추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올려다보는 저 파란 하늘이 사실은 우주로 열린 창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장벽의 안쪽 벽면이라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배운 그 둥근 지구가 훨씬 더 광대하고 복잡한 세계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1947년 미 해군의 전설적인 탐험가 리처드 버드 제독은 하이점프 작전이라 불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남극 원정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함선 13척, 항공기 23대, 병력 4,700명을 이끈 이 원정대의 공식 목적은 과학 탐사였습니다. 그러나 버드 제독은 귀환 직후 기자들 앞에서 믿기 힘든 말을 남깁니다. 얼음뿐이어야 할 남극 너머에서 현대 기술을 훨씬 앞서는 비행체들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행체들은 어떤 기지도 어떤 나라도 보유하지 못한 성능으로 그의 항공기 편대를 무력화했다고 합니다. 원정은 예정보다 훨씬 일찍 철수로 마무리됐고 그 이후 버드 제독은 정보 당국에 의해 철저히 격리됩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후인 1959년 전 세계 12개 나라는 약속이나 한 듯 남극 조약에 서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허가 없이 남극의 특정 위도 이남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강력한 국제 협약이었습니다. 공식 이유는 환경 보호와 평화적 연구였지만 이 의무는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냉전의 한복판 서로 총부리를 겨누던 나라들이 어떻게 단 한 곳에 대해서만큼은 이토록 완벽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하나의 놀라운 세계관으로 답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연구자 클라우디오 노첼리. 그는 수십 년간 남극과 관련된 고대 기록, 신화, 탐험 일지를 집대성하여 테라 인피니타, 즉 무한한 대지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주에 홀로 떠있는 외로운 행성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평면 대지 위에 자리한 수많은 구역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대지 위에는 무려 178개의 서로 다른 땅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땅은 거대한 전자기, 보호막, 즉 돔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라 부르는 것은 이 돔의 안쪽 천장이며 태양과 다른 이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일종의 에너지 투사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밤하늘의 화성, 금성, 토성은 무엇일까요? 노첼리에 따르면 그것들은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별이 아닙니다. 우리 돔 너머 평면 대지 위에 실존하는 또 다른 문명권의 이름입니다. 또한 이 세계관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무덤이 아니라 돔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송수신 장치였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왜 서로 교류했을 리 없는 고대 이집트, 마야, 중국의 문명들이 모두 비슷한 형태의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그 수수께끼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첼리의 이론이 단순한 상상으로 그치지 않는 것은 오래전 기록에서 발굴한 구체적인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8세기 영국의 항해사 윌리엄 모리스의 이야기입니다. 1792년 모리스는 폭풍에 밀려 남극의 거대한 얼음 장벽 근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배와 함께 산산조각 났을 상황이었지만 그는 우연히 얼음벽 사이에 숨겨진 기이한 해류 통로를 발견합니다. 그 통로를 따라 며칠을 항해한 끝에 모리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어떤 지도에도 없는 거대한 대륙이었습니다. 그의 비공개 항해 일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인족이 거주하는 고대인의 공화국, 우리의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고대 문명의 자네들, 그리고 그곳의 주민인 셰키로라는 거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178개의 돔 지역이 그려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진짜 지도. 모리스는 그 땅에서 우리 돔 안의 인류가 일종의 강제된 기억 상실 상태에 빠져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남극은 그저 추운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를 바깥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강대국들이 남극에 군사기지를 짓고 일반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통로를 감시하고 독점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독립연구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진실은 왜 인류에게 철저히 숨겨져 온 것일까요? 노첼리의 세계관은 그 배후에 관리자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돔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상위 지성체들로 인류가 돔 너머의 진실을 알아채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마다 개입해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은 바로 대초기화라고 일컬어지는 리셋 작업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여 돔의 비밀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관리자들은 대홍수나 대규모 지각 변동과 같은 재앙을 일으켜 문명을 초기화하고 살아남은 이들의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대초기화는 1728년에 일어났다는 기록이 노첼리의 연구에 등장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인족의 유골, 현대 기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초고대 건축물들, 수천 년 전의 유물에서 발견되는 정교한 기계 장치들, 이것들이 사실 우리 이전 문명의 잔재라면 어떨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고도의 문명으로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결국 초기화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과연 몇 번째 초기화 이후의 인류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테라 인피니타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자는 이것을 현대판 신화이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의 적대국들마저 남극 앞에서는 하나의 조약으로 묶였다는 사실, 버드 제독의 원정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기 철수로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강대국들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남극의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올려다보는 저 파란 하늘은 정말로 무한한 우주로 열린 창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돔의 내벽일까요? 남극의 차가운 얼음 장벽은 자연이 만든 경계일까요? 아니면 진실로 향하는 문 앞에 세워진 봉인일까요? 후속편을 제작하게 된다면 윌리엄 모리스의 딸이자 얼음 장벽 너머의 땅에서 태어난 여인 헬렌 모리스의 증언과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직접 목격한 돔 바깥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동시에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계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관심이 가는 주제였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리즈 후속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